안녕하세요. 2001년 탄생한 객티지향 통합기술 비주이즈 오픈소스 채널입니다. 여기서는 리치 에디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요구사항 기술서 기능을 구현해 볼 겁니다. 여기서의 사용 언어와 기술은 C, C++의 포인터, 그 다음에 펑션 포인터, 콜백 펑션, 그리고 MFC의 C 리치 에디트 컨트롤, 그 다음에 RTF, XML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통 에디터에서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한 글자씩 쳐집니다. 그리고 언더라인을 치는 동작은 마우스로 시작과 끝을 지정한 후에 언더라인 기능을 어떤 경우에도 마우스 하나를 한 군데를 선택했을 때는 그 위치에 커서가 지정이 됩니다. 색깔이 변하는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워드 같은 데서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다시 마우스를 시작과 끝을 지정한 후 언더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케이스툴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하거나 동사를 추출할 때 구간이 중간에서 잘리거나 한 글자만 선택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글자가 선택되는 거에 쓰기 때문에 이 동해물을 선택을 하면 색깔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라. 그래서 제공하는 기능보다 커스터마이징 돼서 요거에 대한 편의성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선택하는 구간의 동작을 잘 살펴보면은 이벤트로 단어를 선택할 때는 함수로 저희가 이제 셀렉트 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커서가 시작되는 구간과 마우스 다운에서 시작되는 구간과 마우스 업으로 지정되는 구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명사나 동사로 지정을 할 때는 단어 구간으로 지정된 부분에서 커서가 선택되면 이 위치서부터 앞으로 포맷이 끝나는 데까지, 뒤로 포맷이 끝나는 데까지를 찾아서 명사나 동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구현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거는 에디터가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선택된 구간의 단어만, 선택이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됐으면 된 대로, 그래서 아무 선택도 안 됐을 때는 아무 동작도 안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리치 에디터에서 요 커서의 위치서부터 구간을 선택하는 함수는 getCell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나씩 옮겨가면서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주는 것은 setCell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setCell 한 다음에 getCell 텍스트를 하면 이 구간의 단어들이 추출이 됩니다. 에디터 컨트롤에서 커서와 단어를 타이핑할 때 동작을 잘 살펴보면 이 빨간색의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 동해물 앞에 동해물 구간이 아니라 태평양부터 붙이면 색깔과 포맷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주위에다가 하는 건 단어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편리할 수가 있지만 앞에서는
기존에 시작했던 단어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케이스 툴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 없이 그냥 검은색으로 해주기를 앞에 있는 거는 통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동해물 옆에 태평양이 붙었을 때는 단어가 유지되는 구간이니까 그 폼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단어의 포맷은 유지가 되고 색깔도 유지가 되고, 이 부분을 앞에 검은색 시키는 그런 등의 문자에서 키보드 동작과 커서의 위치에 대한 상태를 살펴보면요, 보통 중간, 일반적으로 단어의 중간이 유지가 될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포맷과 색깔이 유지가 되는 상태로 그 문장들이 변하게 되고, 앞에 있었을 때도 포맷이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뒤에서도 포맷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체인지 액션 통해서 중간에 있을 때는 이것이 유지가 되고, 앞에 있을 때는 포맷이 유지가 되지 않게, 뒤에서는 포맷이 유지가 되게, 그러나 라인 피드나 크리지 리턴 탭,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들어왔을 때는 유지가 되지 않게끔 바꾸는 동작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메시지에서 WM 캐릭터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WM 캐릭터의 디폴트 액션이 지금 이 위에 있는 것만큼 동작을 합니다. WM 캐릭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요거를 액션을 체인지해서 요 작업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에디트 컨트롤에서 커서 위치에 따른 동작을 잘 보면, 커서는 문장 전체 맨 앞에, 아니면 단어의 맨 앞에, 단어의 중간에, 단어의 끝에, 문장 전체 맨 끝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위치를 읽는 것을 getCell이라고 하고요. getCell에서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 값을 받아서 바로 앞 위치는 set로 커서를 옮기는 걸 setCell. 그래서 커서는 옮겨가지 않고 이제 앞의 상태를 읽기 위해서 방금 스타트 인덱스에 있는 거에 -1에서 그리고 스타트 인덱스까지 읽어서 그 위치 파라미터 포맷을 읽어보면, 앞이 언더라인이고 커런트가 언더라인일 때는 뭐 아무 동작도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앞이 넌이고 커런트가 언더라인일 때는 앞부분을 블랙과 넌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읽었을 때도 커런트가 언더라인이고 뒤가 언더라인일 때는 그냥 동작을 안 하는데, 앞이 언더라인이고 뒤에가 넌이었을 때는 LF 블랭크 탭만 블랙과 넌으로 바꿉니다. 이 동작을 구현해 보는 겁니다.
에디터에서 커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 백두산이 써 있는 이 위치를 P 여기에 커서가 있다라고 할 때 P 그리고 이 앞에는 P-1 뒤에는 P+1이 됩니다. 같이 뒤에 있을 때도 여기 위에 커서가 있다라고 보면 이 위치가 P 그리고 P+1, P-1로 위치가 선정이 되는데요. 그럼 P-1, P+1의 상태를 보면 P-1은 아무것도 없고 P 위치에는 언더라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구간은 언더라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단어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뒤에서도 봤을 때도 P에서는 언더라인이 있고 P+1에는 언더라인이 없는 포맷이라고 하는 걸 읽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개 파라미터 폼의 P-1, P, P+1을 다 읽어보면 이 포맷 정보를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on차라고 하는 함수를 디폴트 함수를 읽혀놓고 나면 타이핑이 하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다시 이 P 아까 했던 이 정보들을 다시 읽어봤을 때 상태가 여기는 빨간색의 언더라인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여기는 파란색의 언더라인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읽었던 set 파라미터 지금 여기 그 검은색 구간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검은색 구역으로 바꾸면 파라미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파라미터 포맷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먼저 읽었던 게 까만색의 블랙이면 이 상태 그대로를 다시 여기다 세팅해 주는 거고 여기 상태였을 때 검은색이었으면 이 상태 구역의 정보를 다시 이쪽으로 세팅을 해주는데 얘는 요 경우는 지금 우리가 LF라든지 블랭크라든지 탭일 경우만 이런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걸 WM 캐릭터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즉 키보드가 클릭할 때마다 모든 구역에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타이핑 할 때의 이 포매팅 정보가 들쭉날쭉하고 원하지 않은 형태로 일어나는 걸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리치에이트 컨트롤에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해볼 건데요. 리치에이트 컨트롤에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때는 edit stream이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씁니다. 이 스트럭처 안에 있는 콜백 펑션에 리드 함수를 지정을 해주고 리치에이트 컨트롤 안에 있는 스트리밍 함수를 호출을 하면 그 파일에 있는 정보를 내가 사용할 메모리 블록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내가 파일에 있는 메모리 블록을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포인터가 지정이 되고 그 포인터에 있는 문자 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의 문자 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블록이 내가 사용할 버퍼로 카피되는 과정을 이 함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에디터 블록에 리치에이트 컨트롤에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데이터들을 파일에 저장하는 과정은 똑같이 에디트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에 라이트 코드 펑션을 주고 내가 사용하는 메모리 블록을 주소를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에 있는 스트리밍 아웃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면 RTF 포맷으로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에디트 컨트롤에 타이핑된 내용을 RTF 포맷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XML 포맷으로 인식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XML 포맷으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즉 RTF 포맷으로 했던 부분을 내가 원하는 XML 포맷으로 저장하는 것을 다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맷만 다른 이 텍스트들을 이렇게 XML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 위치,
이 각각의 컬러가 달라지는 위치들을 찾아내서 구분할 수 있는 XML 노드 네임을 지정을 해야지 됩니다. 즉 빨간색은 N이라고 하는 XML 노드를 지정을 하고, 파란색은 V라고 하는 XML 노드를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블랙의 언더라인은 U라고 하는 걸로 지정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과정은 개발하는 사람이 각자 알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커서들을 움직여 봤을 때 컬러가 바뀌는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선택한 색과 이전 선택한 색의 색깔이 달라졌을 때 N이나 U나 V나 U를 인서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다가 태그 플러그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태그 플러그가 지정이 됐을 때 다시 색깔이 변하는 구간에 다시 XML 마감 노드를 지정을 하고 태그 플러그를 포스트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선택 구간이 언더라인일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저는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전 캐릭터를 전부 다 읽어가면서 이 차이를 구분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XML로 저장된 데이터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요. 이거는 그냥 XML 도움을 이용을 해서 읽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XML 도움을 크리에이션 한 다음에 로드 XML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XML 로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 노드씩 읽어가면서 바이칼은 바이칼로, 그리고 백두산은 읽어보니까 N 태그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새로운 포맷으로 세팅하고요. 읽어보는 노드가 동해물에 V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태그하고, 바다는 언더라인이니까 언더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포맷을 한 노드 바꿔주면 이제 우리가 로드에서 처음에 넣었던 그대로의 텍스트를 지정해낼 수가 있습니다.